지금 API 승인이 안 돼서 지금 그쪽 측에서는 승인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네네. 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 받아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안 받아주면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니 개발자분이랑 틀려 클래스가. 안녕하세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입니다. 오늘 모신 이 잘생긴 분은 누구냐면요. 셀러들을 위한 구매 대행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신 이민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투잡으로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이제 셀러로 활동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프로그램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민호 대표라고 합니다. 와. 네. 진짜 대박이에요, 대표님. 네. 왜냐면은 제가 대표님 그 단톡방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저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저도 되게 열정적으로 답변해 드리는데 대표님께서는 바로 1대1로 모든 대표님들의 그런 궁금함들을 쏙쏙 풀어주고 계신다고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음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젊음이 좋습니다. 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위탁 위주로 했었었는데 요새 이제 구매 대행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 구매 대행의 절차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쿠썸님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은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구매 대행은 일단은 위탁이랑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택배 배송하고 이제 물품을 주문하고 이런 절차는 똑같아요. 그치만 중간에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이제 배송 대행지라고 네. 배송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거기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바로 오진 않아요. 바로 오진 않아서 이제 배송 대행지라는 걸 거치는데 이제 중국에서 주문을 하면은 배송 대행지로 가요. 네네. 배송 대행지로 가서 배송 대행지에서 이제 뭐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이제 그 배송 대행지에서 바로 고객에게 가는 거죠? 네네, 바로 갑니다. 저희 셀러들한테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위탁이랑 비슷하지만 외국에 있는 그런 도매처나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쿠팡이나 네이버 플랫폼들에 이제 상품을 등록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각자 주문을 해서 배대지라는 곳에서 모이게 만들고 그 배대지에서 통관 절차가 끝난 다음에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퍼센티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절차 중에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는 퍼센티는 반자동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반자동이 뭐예요? 저희가 뭐 상품 등록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네. 수기 등록, 네. 반자동 등록, 대량 등록. 여기서 퍼센티는 반자동에 해당하는데 반자동은 이미지를 원래 수동으로 올리면은 하나하나 다 복사를 해서 이미지 저장을 해서 붙여오기. 네. 해서 진짜 귀찮거든요. 네. 근데 퍼센티는 그 원클릭 하나로 클릭 하나로 거기에 있는 동영상, 이미지, 옵션 모든 걸 다 긁어 옵니다. 와. 그래서 뭐 상품명 수정 그냥 간결하게 수정해서 상품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수기여서 사실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이제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 당연합니다. 와, 진짜 대박인데요? 네, 그리고 퍼센트 주 기능에서 이제 저희가 중국 상품을 해외 구매 대행의 중국 상품을 이제 썸네일로 봤을 때 중국어가 있으면은 거부감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AI 지우개라고 해서 그 브러쉬로 중국어를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고 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가 있으면은 또 사람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글화 번역이 가능합니다. 완전 대박이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번역을 해서 우리가 등록만 클릭으로도 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뭐 도매국, 뭐 도매 B2B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은데 여기 그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되죠? 네, 다른 소싱처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다른 나라도 국가 같은 경우는 어디 되는 거죠? 저희가 소싱처를 말씀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타오바오, 티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런 큰 사이트에 있는 DB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쉽게 네. 가져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관련해서 몇 개국에 있는 상품들을 긁어 올 수 있다는 거죠? 10개국 소싱 가능합니다. 와, 네. 저도 일본 구매대행 그때 이제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아마존 일본 거를 상품을 막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네네. 이것도 아마존에 있는 것도 일본이랑 다른 기타 10개국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물건들을 팔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들 중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솔직히 팔릴지 몰라서 소싱이 제일 어렵거든요. 아, 그쵸.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상품들도 네. 사실 우리가 초보셀러들은 어떤 상품을 올려야 대체 팔리는 거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 좀 팁이 있나요? 팁 같은 거는 원래 잘 안 알려드리는데 이제 대표님 구독자분들은 제가 소정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풀어주십시오. 네네. 흔히 제가 소싱하는 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네. 계절성이나 시즌성을 조사를 해서 소싱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보통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면은 탑 1부터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네네. 네, 탑 1부터 보시면은 다 대형 키워드예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당연히 대형 키워드는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도 팔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올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노하우로 생긴 소싱법인데, 저는 그 탑 500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500위부터 가서 봅니다. 아, 뒤에부터? 네, 뒤에부터 이제 브랜드 상품 다 거르고 네.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소싱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해외 탭이랑 전체 탭이랑 두세 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해외 유입에 있는 카테고리인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을 리뷰 건수가 있는지 네네네네. 찜수 뭐 구매 건수 네.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네. 사실 지금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한번 네네. 같이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구매대행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팔릴지도 잘 사실 모르겠고 제가 요즘에 그런 거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즌성 상품이 진짜 국내에서도 그렇게 잘 팔려요. 네네. 시즌성 상품 잘 팔리는데 미리 그 시즌성 상품에 대해서 좀 상품을 내가 카테고리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카테고리 누르면 이렇게 좀 미리 이제 이걸 등록하세요라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주면 그거 좀 네네. 대박날 것 같은데 개발 좀 해주시면 유료라도 그런 네네.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시즌성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상품들을 올려서 선점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만약에 매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면은 뽑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알려드리면 안 되지만 이거 구상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지금 네. 구상 중에 있는 네, 것도 구상 중에 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 네네. 와, 그럼 구상 중에 있으면 곧 구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퍼센트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처음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모든 상품을 사실 소싱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 안 되고 네네. 그쵸, 아동 상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식품 네네. 안 되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전자기기는 되긴 되나요? 되는 거- 전자기기는 구매 대행은 돼요. 근데 좀 많은 수량을 네. 통과한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한 개, 두 개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문제 없고 아동 부품은 절대 안 되고 식품도 안 되고, 그쵸? 네, 식품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가구 같은 거는 네네. 가구도 하시는 분도 많던데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보면 막 이게 상품이 좀 하자가 있는 게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부피가 크고 비용도 비쌀 텐데 그런 것들은 좀 문제 없이 잘 들어올 수 있나요? 좀 아니면 피해야 되나요? 초보셀러들은? 사실 제 주력 카테고리가 가구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가구 굉장히 많이 팔았고 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네. 매출은 높았지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매출이 다 저의 정신적인 네. 정신적인 그런 매출인데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여러 카테고리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도 가구가 제일 유입이 잘 되고 제일 나았어요. 그게 이제 가구 중에서도 인테리어 쪽인가요? 아니면은 뭐 사무용품 뭐 이런 건가요? 인테리어 쪽으로 위주로 했고 네. 사무용품도 다 했습니다. 네. 가구가 근데 어떤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이 잘 돼요. 아, 그쵸. 네. 특히 이런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모서리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배대지에서 네.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한번 해요. 그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제 항공으로 들어오고 이제 인천 물류센터에서 이게 뭐 던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량도 많고 이게 물량을 쌓다 보니까 그쵸. 이게 또 막 이렇게 막 옮기고 하다 보니까 찍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의 물품은 우리가 이제 로켓 배송을 넣을 때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요. 사실 이 모서리 그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맞아요. 잘 하지 않으면은 그 모서리 찍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배송비는 네네. 이게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상품들을 등록할 텐데 그러면 배송비가 무게마다 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피는 아니고 무게인가요? 부피랑 무게랑 같이입니다. 아, 부피도 필요하고 금액의 네. 무게도 필요해요? 네네. 그게 기준이 있는데 네. 그 보통은 이제 일반 CJ 택배로 많이 배송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피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 네네네. 또 세 변의 길이 합이 160cm 네네. 이상, 또 키로 수도 한 20kg 이상이면은 무조건 경동 택배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추가 배송비가 들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배송 대행지마다 다른데 1kg에 보통 한 1,500원, 뭐 600원, 700원 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가구 같은 제품은 보통 한 10kg 네, 정도 해서 저는 일단 배송비를 일단 좀 많이 넣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 배송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합니다. 아, 무료 배송으로? 네네. 무료 배송으로 그 가격을 녹여서 그 내가 판매가에 넣는다는 거죠? 네네. 아, 그럼 거기 이것도 혹시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마진 저희는 이제 퍼센티는 배송비라고 따로 입력란은 없고 네. 이제 무료 배송을 하면은 그 탭에 그 마진 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배송비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그냥 제가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무게마다 약간의 다르지만 그게 있다고 요율표가 있으면 네. 중국에서도 저도 사이트를 보면 무게가 이제 표시되잖아요. 사이즈랑.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했을 때 예상되는 배송비 같은 경우를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가격을 녹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 못했네요. 그쵸? 제 아이디어 100%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으면 큰 가격이나 뭐 작은 가격은 상관없고 내가 체크만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좋은 네네. 아이디어인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 CS를 하면서 네네네. 진짜 그 배송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배송비가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요율표를 한 번씩 봐야 되고 내가 주력으로 아니라 이 카테고리 말고 여러 카테고리를 다루는데 그 배송비 네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이제 거기 다 나와 있는 거대로 넣으면 예상되는 배송비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 가격을 판매가에 더 플러스 돼서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좋은 게요, 여러분들. 개발자시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좀 불편했던 점들을 바로바로 개선점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에서 제가 오늘 대표님을 모셨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지 더 제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렇게 보완점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싱되는 안 되는 품목도 있지만 제일 지금 구매 대행에서 무서운 거는 지식재산권, 뭐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 이 상표권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던데. 네네. 방법은 있어요. 알려드려요? 네. 네, 이거 또 법적인 문제가 있고 네. 또 바로바로 좀 큰 금액이 있는 문제라서 그냥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뭐 국내 위탁도 그렇고 뭐 해외 구매도 동일한 건데 뭐 디자인권은 뭐 상세 페이지로 봤을 땐 디자인권은 좀 잘 잡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잡는 거는 이제 상표권. 네, 상표권을 잡는데 상표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상품명에 네. 그 브랜드명을 기재를 안 하는 거, 또 기재를 안 하고, 일단 기재를 안 하는 게 그쵸, 제일 기재를 좋고요.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네네네네. 저희 퍼센트에서는 그 키프리스 이런데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7만 개의 단어를 금지어랑 경고어를 거기 밑에 그 빨간 글씨로 띄워줍니다. 와. 네네. 나중에 그거 또 알겠는데요. 나중에 이게 네. 이제 아예 넘어가지가 않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품 등록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상품 등록 뭐 고치세요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네네. 지금 경고가 있습니다. 뭐 네네. 곧 상품명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업로드 할 때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경고 단어는 일단은 좀 취약한 경고 단어 그런 거는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네네. 진짜 너무 좋다. 네. 국내에는 안 되죠, 이거? 네, 국내는 안 됩니다. 나중에 개발해 주세요. 네. 원하시면 뭐 국내 네. 반자동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면 제가 추후에 또 국내에 와, 넣어가지고 너무 멋있다.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상표권에 대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디자인권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보면서 뭐 네네. 약간 한국스럽거나 네네. 한국 모델인 것 맞아요. 같거나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1차적으로 이게 이런 게 있대요. 저도 들었는데 중국어로 이거는 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맨 끝에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번역이 되니까 그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역도 다 완벽하게 되니까 네.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반자동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한다면 디자인권들도 내가 보호받으면서 보호받는 것보다 내가 한번 걸러내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구매 대행도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도 지금 하나 솔루션 쓰는데 그게 좀 굉장히 비싸요. 네네. 상품 그 DB수에 대해서도 비싸고 나중에 이제 API 연동 사이트가 많으면 그것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주문 건수에 따라서도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퍼센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나요? 네, 그 기능은 이제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기능이 추가가 돼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네. 추가 비용은 없고 네. 그리고 상품수 이런 DB수 같은 경우는요? 상품 수는 무제한으로 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와, 네. 수집이 무제한이요? 네.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뭐 내가 하루에 그러면 하루 종일 망에 올려도요? 네. 뭐 만 개 올리는 분은 못 봤는데 아니 네. 그래도 하루에 등록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이제 반자동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몇 개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대표님 한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제가 최대 많이 올려본 거는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올려봤거든요. 야, 그래도 많이 올리셨다. 네. 근데 보통은 그 많이 올리면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어쨌든 상세 페이지 한 번씩 봐야 되고 네네.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100개 정도. 네. 100개씩 하루에 매일 올려도 3,000개잖아요. 네네네. 근데 3,000개인데 그게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네네. 3,000개도 충분합니다. 네.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동시 접속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동시 접속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그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다중 접속이나 이제 복수 계정을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원래 반자동은 원칙상 한 계정당 한 마켓만 등록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좋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가가 있는데 이제 복수로 하시려는 대표님들은 이제 그 정가에서 그 정가 계정 인증해 주시면은 이제 부계정을
생성하면 저희가 이제 반값 가격으로 아니, 사용하실 수 있게. 근데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게 왜냐면은 하나의 그 사업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자, 저도 이제 사업자가 총 4개인데 그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가 다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차피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더 간편하게 네. 좀 더 이제 대표님들이 쓰실 수 있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솔루션에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여러 마켓에 이제 뿌려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 퍼센티 같은 경우는 그 마켓에 뿌리는 그게 몇 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세요? 지금은 7대 마켓이 되고요. 네. 7대 마켓은 쿠팡이랑 네. 스마트 스토어, 롯데온, 인터파크, 11번가, 지마켓 옥션. 나머지 이제 저희가 9대 마켓이라고 하는데 네. 나머지 티몬이랑 위메프는 지금 API 승인이 안 돼서 지금 그쪽 측에서는 승인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요? 네네. 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 받아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안 받아주면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니 네. 개발자분이랑 틀려 클래스가. 네, 어쨌든 계속 이거를 연동해서 우리가 지금 뭐 중점적으로 하는 마켓은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네네. 바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되고 한 번만 어쨌든 수정을 거기에다 해놓고 네. 클릭해서 뿌리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수기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되게 신세계예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솔루션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그냥 국내용으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용도 네네. 많이 추천을 물어봐요. 어떤 거 사용해야 좋을지.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퍼센트도 한번 꼭 진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마켓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 또 퍼센티의 장점은 아까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거든요. 네, 업로드하는 걸 자체 개발했는데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위탁도 동일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서 API를 써서 하면 노출이 좀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퍼센티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올리게 되면은 수동으로 같이 올린 것처럼 업로드가 되거든요. 우와, 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API를 써서 노출이 안 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꿀팁 하나 얻어가시고요. 네. 아니, 또 자랑할 거 있으세요? 뭐 자랑할 거야 많은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지금 퍼센티에서 네.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두는 게 아까 저희 회의 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그 네. 편집, 이미지 편집 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신기했거든요. 그 이미지 편집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포토샵으로 지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셀러오션이나 그런 카페만 봐도 구매된 그 상세 페이지 바꾸는데 뭐 10,000원씩 이렇게 비용을 주고도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는데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우개를 지워지고 네. 번역도 되고 편집도 되고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근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저희가 서버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네네. 서버도 이제 좀 큰 서버를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속도는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이 수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로딩이 걸려서 어쨌든 등록하는 게 아까 200개라고 했는데 200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빠르다는 거죠. 네, 속도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초면 지워집니다. 네. 또 이미지 번역도 한 2, 3초면 다 번역이 돼요. 그럼 엄청 빠른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네네.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면 200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진짜 네. 저도 빨리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더 하나의 그 번역도 번역인데 제일 좋았던 게 그 상품명 추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일반 초보분들이 상품명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도 맞아요.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이 퍼센티에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상품명을 추천해준다. AI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상품명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상품명이 또 처음에 유입되는 키워드들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티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은 제일 위에
상품명 추천 단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어떤 키워드냐면은 쿠팡이나 네. 네이버에 이제 상위 노출된 키워드들이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제일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네. 예를 들어서 테이블 검색을 했는데 이제 상위 노출된 키워드에 뭐 사이드 테이블, 뭐 다용도, 뭐 이렇게 키워드 그렇죠. 각각 있잖아요. 근데 다용도가 상위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수집되지 않고요. 그 다용도가 이제 테이블로 했을 때 연관 검색어나 이제 다른 구매자분들이 다용도를 많이 검색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국내도 만들어 달라고요. 국내도. 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인 거를 네. 제일 많이 쌓인 걸 수집을 해서 이게 보여집니다. 너무 키워드가. 좋다. 아니 네. 진짜 국내도 한번 개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도 똑같은 기반인 거잖아요. 데이터로 상품명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키프리스에 걸리는 지재권 침해되는 그런 내용들도 다 뺄 수 있고 하는 네. 거니까 네 국내 개발도 해주셔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네. 네 진짜 AI 편집기도 그렇고 제품명 추천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초보셀러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사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반자동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상품명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되게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네. 알아서 추천해 주니까 내가 그냥 클릭하고 확인하고 업로드하면 끝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상품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거를 수집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을 검색을 하면은 그때 테이블에 대한 쿠팡의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로 쭉 이렇게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놔요. 저 나름대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도매몰에 있는 이제 테이블에 관한 거를 쭉 그날 올리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보고 이렇게 등록하거든요. 조합해서. 만약에 이제 그것도 대량 등록의 이제 일종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뽑아주니까 클릭만 해서 하면 되니까 이 시간이 훨씬 줄잖아요. 아 그렇죠. 훨씬 단축이 많이 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들어주세요. 국내 위탁도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해외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해외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해 놓고 네, 국내 또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도 분명히 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하죠. 어차피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죠. 네, 데이터는 다 똑같아서 네네.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위탁을 하지만 많이 이 초보셀러분들이 힘든 게 이런 매출이 언제부터 어떻게 꾸준히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시즌성이나 아니면 좀 예쁜 상품이나 뭔가 우리가 국내에 없는 상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날 텐데 대표님은 하루에 한 그때 투잡이셨으니까 네네. 투잡 기준으로 몇 개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 좀 성과가 그래도 좀 난다 꾸준히 하면은 난다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투잡으로 했을 때는 상품을 계속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올렸거든요. 네네네. 네, 70개 정도 올리다가 한 일주일 반 정도 있다가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대략 뭐 한 300~400개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시장이 좀 더 어려워져서 그쵸. 조금은 이제 지체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싱을 잘하면은 충분히 뭐 일주일이나 뭐 그 사이에 충분히 첫 주문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은 소싱이 사실 전부 다죠. 사실 어떤 상품이 그쵸. 팔릴지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상품 팔릴지 몰라서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아끼면서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네.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 아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맞아요. 하면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꼭 그 이제 AI로 우리가 어떤 상품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개발이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또 상품도 내가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고 상품들을 계속 어쨌든 많이 등록을 해야지 어떤 상품들이 팔릴지를 아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도와주는 게 이런 이제 그 솔루션이고 거기에서도 반자동으로 우리가 좀 지재권 침해나 아니면은 상품명들이 뭐 겹치는 거 아니면 뭐 잘 팔릴 수 있는 상품명으로 좀 변경하는 거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다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좀 가입만 해놓고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지금 맘 잡고 하려고. 지금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아마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간이가세자가 국내 판매자로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그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구매 대행 하실 분들은 그렇게 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금 때문에 그렇다거나. 네, 세금 때문에 그 마켓 사실 세금 때문이 제일 큰데 그 국내랑 해외랑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업태를 그냥 그 해외 직구 대행업 그것만 추가해 주시고 이제 마켓만 구분만 되게 하면 되는데 사실 구분되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를 하나 내서 하는 걸 권장을 하죠. 나 또 아이디어 또 생각났어. 어떡해. 또 있나요? 네. 네네네. 아니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판매가 되면 부가세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명 자료 작성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퍼센티는 지금 주문 수집은 그 기능은 없어요, 맞죠?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시고 개발 중에 곧 개발 이제 될 텐데. 그 안에 그런 것도 한 번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퍼센티를 활용해서 주문을 수집하면은 그 소명 자료에 이제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ERP 쓰는 것처럼.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고문의사로 지금. 대표님 이런 것 좀 CS 좀 주세요. 네.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프로그램은요, 정말 사용해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두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솔루션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소명자로 그거 일일이 엑셀에 그것도 되게 일 많더라고요. 그것도 은근히 좀 귀찮은 작업이라서. 맞아요. 근데 꼭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세금 폭탄 맞으니까 문제니까. 그런 것도 기능을 좀 넣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 주문 관리, 주문 수집 지금 기능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되고 나서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지금 저는 그 회계 프로그램 이카운트 쓰고 있거든요. 이카운트를 되게 오래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다 그런 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안 쓸 이유가 사실 없죠. 그렇죠. 안 쓸 이유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정말 계속 발전하는 퍼센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다 상품을 가져오고 가공하고 뿌리고 그다음에 주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유통의 흐름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손을 좀 덜 가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실 때 이 퍼센티 프로그램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그래도 대표님께서 좀 쿠썸 이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추천인에 제 이름 쿠썸을 검색을 넣어주시면 그런 요금 할인이나 그런 추가 기간을 더 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이거는 이제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대표님 아직 젊지만 지금 계속 1대1로 해주고 계세요, 컨설팅을.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보는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이게 이제 더 좋게 이렇게 아마 바뀌겠지만, 아니면 제가, 그걸 대신해서 이제 강의로, 유튜브로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게 저도 이제 요즘에 매출을 내고 저도 노하우를 좀 쌓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1대1로도 지금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좀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대표님께 한번 똑똑똑 단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왜 1대1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서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되게 감사한데, 저는 제 성향상, 물론 줌으로 하거나, 일정을 잡아서, 1대1 컨설팅을 해드려도
되게 편한데 저는 이제 그 구매 대행 특성상 투잡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치. 일단은 시간이 안 맞춰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대표님들한테 다 맞춰드리면서 1대1로 일단 컨택을 해야 좀 더 그분도 그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편하게 좀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제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이 좀 거리감이 안 들게 열정 무엇? 네, 거리감이 안 들게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퍼센티의 이제 철학이라 해야 되나요? 네. 와, 너무 좋다. 아니, 진짜 너무 열정 가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반영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단톡방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빨리 대표님과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네네. 지금 오늘은 이렇게 이 소개를 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한번 뭐 저랑 줌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면 보여주시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상품을 어디서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 등록하고 상품명을 가공하고 이미지를 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뭐 짧게라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당연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원래 2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2부에서는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정확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이해가 쏙쏙 되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혹시나 그 퍼센티를 아직까지는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신경 써서 진짜 만들었거든요. 저도 셀러 활동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넣어놨고 이제 대표님들이 쓰시면서 불편하신 기능이 있으면은 뭐 1대1 톡이나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더보기란에 이제 넣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오시면은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대표님 열정 가득한 대표님을 만나서 저도 오늘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도 저도 한 번 더 시도해 보면서 좀 재밌는 셀러의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부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